네, 양궁에서 관역의 정중앙을 맞추는 짜릿함과 정확성, 그 엑스텐의 그 모티브를 받아서 그런 소위 10배 수익을 꿈꾸는 종목을 발굴하는 신영목의 엑스텐 시간입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이 막 폭발을 하네요. 코스피는 워낙 강했고요. 사실은 코스닥이 좀 키 맞추기, 괴리를 좁힐 수 있다고 해서 그전에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빠르게 코스닥에 수급이 들어서 강하게 오르는데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 코스닥 3천 꿈 이런 게 나오는데요. 지금 코스닥 쪽으로의 어떤 집중도,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다 좋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코스피뿐만 아니고 코스닥도 좋은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코스피 5천 가는 이런 흐름에서 개인들이 볼벤 소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계좌 수익은 마이너스다 안 된다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올해 상반기에 그런 기조의 흐름이 이제 분명히 나오는 것 같고요. 물론 소위 말해서 포모라고 하죠. 코스피에서 제대로 수익을 못 누렸던 기관이나 개인들이 코스닥의 이제 활성화 대응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코스닥 150 종목 위주로 편입을 하면서 이제 대형주들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좋건 나쁘든지 간에 수급적으로 많이 올랐던 것이고요. 근데 이런 흐름은 기조적으로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그 낙수 효과가 중소형주로 굉장히 강하게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의 예탁자금이라든지 대기자금도 굉장히 풍부한 상태고 특히나 지수와 그 해당되는 종목들이 많이 오름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도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맞는 트렌드, AI 이 밸류체인에 맞는 이런 트렌드의 성장주가 있다고 하면은 개별주로도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이 추후에는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 내용표를 만든 게 있군요. 한 번만 제가 리뷰하고 갈게요. 네. 코스닥 벤처펀드 만들겠다는 얘기가 있었죠. 네. 6월인가 그럴 거예요, 일정은요. 맞춤형 기술 특례 상장 제도 도입한다. 기업 성장 집합 투자기구, BDC, 좀 생소하네요. 연기금이 코스닥 지수 운영 평가한다. 또 상장 폐지할 기업들은 과감하게 폐지하겠다 이런 거죠. 네, 정책 목표입니다. 네,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종목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텐베거를 꿈꾸는 종목들, 대형주도 있어요, 포트폴리오에.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이 소위 포텐이 강하기 때문에 강한데요. 먼저 엑스텐 종목의 HEM 파마를 잠깐 리뷰할까 합니다. 이번 주에 26%가 올랐고요. 월봉으로 보니까 86%가 올랐습니다. 몇 차례 쭉 얘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상승 속도가 가팔라서 한번 좀 리뷰하고 갈까요? 어제 여의도 기관 투자가들과 NDR을 진행했고요. 저도 그 자리에 갔다 왔고 그렇지만 앞서서도 제가 한 2주 전, 이제 3주 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센서봇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헬스케어의 새로운 디바이스가 지금 HM파마에서 준비를 했고 이게 지금 준비 단계가 아니고 올해 이제 상용화 단계로 넘어간 상태다. 그리고 글로벌 헬스케어 업체가 지금 이걸 같이 하고자 지금 서로 이제 접촉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시장에 공개가 되면서 상당히 좀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물론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좋아하는 어떤 기업들의 흐름은 본업이 탄탄하게 가는 흐름에서 새로운 성장성이 있는 어떤 신규 사업이 가시화됐을 때가 주가가 굉장히 폭발력 있는 흐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HM파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마이랩 같은 경우에는 일본 진출하면서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한 170억 아직 정확히 나온 건 최종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지만 170억에서 180억 정도 매출액이 나오고 영업도 여전히 영업이익도 적자지만 올해는 매출액 기준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한 500억 이상 그리고 이제 흑자 전환이 되는 이런 와중에 새로운 어떤 신규 성장 산업이 성장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런 섹터가 생각보다 빨리 지금 가시화되면서 그거에 따른 어떤 그 밸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86,000원이면 시가총액 기준 한 5, 6천억 정도 되는 그런 흐름인데 밸류로도 지금 계산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올해 매출액 500억에 한 영업이익이 이제 BEP를 넘길 거고요. 내년에는 보수적인 매출액을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를 보는데 한 영업 마진은 30에서 35% 보거든요.
그럼 300억 이상을 번다는 말이죠. 그러면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한 30배 주면 1조까지 내년 그냥 실적, 지금에 있는 실적만 땡겨와도 1조까지는 그냥 인정할 수 있는. 근데 여기서 기존의 매출액이 가미되지 않았던 센서봇이 만약에 올해부터 매출이나 내년도에 매출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성장성을 주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더 크게 열리는. 그래서 아마 최근에 기관 투자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환호를 하는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센서봇 같은 경우에는 AI를 이용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알고리즘으로 우리의 이제 맞춤형 어떤 헬스케어의 표본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을 최근에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투자 주의 종목으로 이제 투자 종목 중에 이제 첫 단계죠. 투자 주의 종목으로 하루 지정됐는데 중장기 투자자라고 하면 이런 시장 조치사항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까? 네. 소위 말해서 훈장이라고 하는데 예, 전혀 저는 개의치 않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런 뭐 주의나 경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 코어만 보시면 됩니다. 기업의 본연의 가치가 경고가 붙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맞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네. 전체적인 큰 흐름의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도 저는 여전히 업사이드가 좀 많이 남아있다고 보이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제가 이제 향후에 또 이제 업데이트 방송을 한번 해드리긴 네. 할 건데 그때 좀 자세하게 더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엑스텐 종목 가운데 정말 엄청난 수익을 나타내는 우리가 꿈꾸는 기업들이 이제 쭉쭉 나타나고 있는데요. 뒤로 넘길게요. 시간 되면 오늘 종목 오늘 또 기업 얘기하는 게 중요하니까 하고 나서 시간 되면 리뷰는 대면하고 못하면 또 다음번에 할게요. 자, 오늘 이제 엑스텐 종목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확산되면서 그죠? 시장에 여기저기 다 오르기 때문에 흥분되기도 하고 오히려 변별력이 없어지기도 하는데 오늘 엑스텐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네, 링크 솔루션입니다. 링크 솔루션. 예, 사실 좀 더 일찍 소개시켜 드렸어야 되는데 늦지 않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구간에서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네. 링크 솔루션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3D 프린팅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우리가 이제 3D 프린팅 하면 약간 이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한 10년 전에 네. 거의 10년 전으로 생각되는데 3D 프린팅 세상에 나오면서 막 모든 제조업을 바꿀 것처럼 그런 그 테마성으로 그때 당시에 맞아요. 굉장히 예. 각광받은 적이 있고 앞으로의 제조업은 다 3D 프린팅으로 바뀐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후에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들이 많았죠. 결론적으로는 3D 프린팅의 사업이 좀 커지긴 했는데 그것이 집안에서 만드는 피규어라든지 그냥 샘플 정도를 만드는 정도. 물론 이제 지금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많이 확산돼 있긴 하지만 그 제조업 단위로 큰 단위까지 나가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이 그동안의 이제 편견이었다면 지금 링크 솔루션은 그런 편견을 모두 깨고 실질적인 제조업종에서 직접적인 그 핵심적인 핵심적인 부품을 만드는 그런 3D 프린팅을 만드는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과거 10년 전부터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야 지금 구현되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거는 휴머노이드 그리고 그 외에 어떤 공장 자동화는 그동안에 반자동이었는데 그 외에 어떤 제조업종을 담당하는 것이 향후엔 3D 프린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링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링크 솔루션이 준비하고 있는 사업 자체를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최대 규모로 3D 프린팅 파운드리 그러니까 3D 프린터를 제품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TSMC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이것저것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주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3D 파운드리를 함으로 인해서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뭐 방산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지금 AI 반도체 향으로 나가는 이런 갖가지 디바이스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조업에서 만들고 있던 어떤 금형이라든지 성형으로 되지 않는 주조로 되지 않는 아주 미세한 부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3D 프린팅으로만 재현해낼 수밖에 없는 이런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링크 솔루션은 그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대전에 지금 3D 프린팅 그 파운드리를 만들고 있는데 완공이 되면 아마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에서 가장 큰 규모인 것 같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대표이사님 또 어떻게 만나 뵙게 됐어요. 만나 뵀는데 지금 그 1공장 아직 완공도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지금 캐파가 거의 풀로 찰 정도로, 왜냐면 지금 주요 지금 아직은 고객사는 아니지만 지금 뭐 우리가 알고 말씀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굵직굵직한 이런 전방에 있는 대기업들이 3D 프린팅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샘플링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한 25가지의 이제 부품이 들어간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향후에 좀 기대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있는 그 랙에 열을 빼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쿨링 플레이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방금 이 참고화면에도 나오긴 했는데 3D 프린팅 말고는 구현해낼 수 없는 그런 금형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향후에는 데이터 센터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 이런 회사가 국내에서는 이 링크 솔루션이 유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어떤 3D 프린터 자체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비즈니스였다면, 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이 파운드리를 만들어서 부품을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단계로 갈 것 같고요. 그것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에는 자율제조까지 가는 프린터를 판매하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삼성에서 만약에 그런 거죠. 삼성에서 삼성 3D 파운드리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삼성에서 쓰는 다양한 제조업에서 쓰는 다양한 어떤 부품들을 그룹 내 파운드리에서 만드는 그런 효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떤 시간과 비용과 어떤 여러 가지 재고적인 부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스마트 팩토리는 우리나라처럼 이런 제조업종이 굉장히 강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큰 그룹사에서 자체적으로 3D 파운드리를 좀 갖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좀 그런 상상을 갖고 있고요. 네. 만약에 그런 단계까지 간다고 하면은 링크 솔루션처럼 그런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가 가장 큰 수혜가 되는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회사는 지금 현재는 링크 솔루션 외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뭐 로봇의 부품이라든지 로봇 관련된 약간 테마성이 약간 붙어 있긴 한데, 향후에는 좀 더 큰 그림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어떤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회사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로봇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오셔가지고 얘기하고 이 기업을 한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어요. 방송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기억하는 게, 지금은 3D 프린팅 기존에는 장비를 납품하다 그죠. 오더를 받아서 직접 공장을 설비해서 그걸 이제 만들어준다 그죠. 파운드리를 만들어준다는 게 포인트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공급 얘기 나왔는데, 한편 조금 악유를 하면 이게 되긴 되는데 파운드리가 수익성이 그렇게 높을까? 수익성이 낮은 사업 아닌가? 뭐 이런 의구심도 살짝 듭니다. 그 부분 좀 코멘트 해주시고 가격 전략 얘기해 주십시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3D 프린팅 업체들이 이런 식의 비즈니스를 약간 하긴 했는데 마진이 굉장히 박하니까 확산이 안 되죠. 근데 제가 이 링크 솔루션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부분에 답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주물로서 기존의 어떤 주물로서 제조 안 되는 3D 프린팅으로만 구현해낼 수 있는 이 다양한 어떤 부품들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내가 이제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전방 기업의 입장에서는 받는 것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마진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링크 솔루션 외에 다른 곳에서는 그 제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해자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마진이 박하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캐파의 부족입니다. 지금 전방 고객사들이 굉장히 좀 이런 샘플 같은 어떤 요청이 많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부분을 본다면 장기적인 성장성으로 좋게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뭐 시총이 3,600억밖에 안 돼요 지금. 가격은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잡을까요? 1차적으로는 한 1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5만 원 정도로.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링크 솔루션 역시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성장주로서 좋은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영목의 X10, 오늘 링크 솔루션 종목 이야기했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이 3% 넘게 올라가면서 확실하게 같이 가지만 조금 더 앞서가는 모양새를 나타냅니다. 시장 공감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